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법률적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갑자기 막 구속영장이 막 청구되고 하는데 일단 네. 어떻게 보세요? 그 곽 전 의원 구속 좀 영장.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곽 전 의원 건이 예. 가장 확실하게 예. 결과가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예. 50억 원이 예. 건네갔고 예. 그것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이게 퇴직금이나 예. 산재보상금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예.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야 두 달이 훨씬 더 지난 그렇습니다. 다음에야 예. 영장이 청구됐다라고 예.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언론에서 예. 보면 영장 청구서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성명불상, 시기불상, 그러면은 장소불상. 제가 좀 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우리 신 변호사님 우려하는 거는 네. 엉성하게 영장 쳐놓고 기각되면 이거 참 하느라고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하고 그 50억 클럽이 그 다음으로 사실 곽상도 다음으로 못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어영부영 약간 이거 하느라고 했는데 재판부에 약간 핑계 대고 재판부 판단이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깝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덮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는 아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예. 뭐 죽으림을 다해서 계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러한 결과로 오늘 영장 청구가 됐다면 영장 내용을 저희들이 뭐 아직은 확인할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간에 일부 언론에서 그 영장 나왔어요. 내용이 허술하다 이거죠. 예, 수사를 영장 제대로 내용이 한것 같지가 굉장히 않다. 허술하게 나왔다라고 예. 하는 보도가 있어서 그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아니 이렇게 영장 써가지고 이게 나오겠나 예. 영장이 발부가 되겠나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 겁니다. 보도된 영장 내용대로라면 검찰의 그렇죠. 의도는 그냥 엉성하게 수사도 안 해놓고 있다가 영장 한번 툭 쳤다가 기각당하면 이게 참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거죠. 네,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이 곽상도가 가장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곽상도도 안 됐는데 다른 그럼 사람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쉽지 않죠. 그런 의도 검찰이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길 예, 바라보겠습니다. 뭐 무능력인지 아니면 의도 뭐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예. 의도가 있든지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실체가 없든지 셋 중 예. 하나인데 그런데 50억이라는 실체는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갔지? 그냥 덮을 수는 없고 예. 왜 갔지에 대해서는 싹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전제는 어쨌든 예. 언론에 영장, 나와 있는 언론에 나와 있는 영장대로라면 언론에 나와 있는 영장대로라면 예. 야 이렇게 하고 발급 되겠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걱정이네요 정말. 그렇게 만약 덮는다면 그거는 검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특검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죠. 만약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50억 클럽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여기서 얘기했지만 유동규의 배임 부분은 꽤나 파느라고 판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했고 뭐 기소도 다 됐고 했는데 이쪽은 2달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영장이 만약 갑자기 그렇게 영장 허술하다면 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쇼잉이라 그러나요?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 일단 범죄가 소명됐느냐 일정하게. 예. 근데 거기 다 어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뭐 성명불상 뭐 이런 식이라 이거죠. 시기불상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영장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범죄 소명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소장을 그렇게 써서 가면 예. 이거는 그 범죄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보도가 잘못됐길 바라보죠, 뭐. 네, 뭔가 뭐가 있겠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 보도 말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예. 사실 한 2달간 곽상도 박영수 이 드러난 박영수 특검도 사실은 돈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게 예. 굉장히 많죠. 예. 친인척에게 100억이 갔다라는 얘기도 사실로 그건 사실로 이미 확인됐고요 확인된 이미. 예. 딸이 이렇게
대장동 아파트를 굉장히 싼 값에 예. 특혜 분양 받은 거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실은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을 퇴직금이라고 소위 예.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바람에 이분도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계속 진행을 예.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회계사예요, 이분은 또. 예. 그러면 이제 퇴직금 정산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퇴직금 정산 약속에서 얼마를 약속받았느냐. 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따르면은 퇴직 직전에 다시 약정을 해서 50억을 받기로 한 거다. 예. 이전에는 뭐 계산대로 했다가 나중에 5억으로 올라갔다 50억까지 예.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따님 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돈을 받았느냐? 예. 얼마만큼을 받기로 했느냐?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만약 조사가 됐다면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을 조사했다면 똑같이 그렇죠. 박영수 전 특검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드러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을 친다면 같이 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은 또 아예 또 빠졌어요. 빠졌어요 또. 그러면 그만큼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 뭐 수사가 여전히 2달 전에서 몇 발자국이나 나갔을까 하긴 했나 하는 의심조차도 뭐 그렇게까지는 뭐 걱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그 프레임을 던져주면 네. 늘 비판했지만 프레임을 던져주면 보수 언론이 거기에 맞춰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심하는 거는 지금 네네. 이쪽은 굉장히 열심히 파고 이쪽은 하는 척을 했다가 지금 만약에 그 구속영장에 명시된 게 그렇게 허술한 게 맞다면은 네. 이쪽은 하는 척하고 기각돼서 털고 뭐 이걸로 손 탁탁 턴다 뭐 이런 어떤 우려인데요. 뭐 아니 어차피 특검 가는 거 특검한테 넘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지 그 자존심 문제이긴 한데 검찰에 뭐 다시 기다려 봐야겠죠. 오늘 또 네네. 구속되면은 그때 영장 내용도 나오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뭐 네. 영장 실질 심사는 2시간 만에 짧게 끝나서 생각보다 내용이 없다는 반증 아닌가요? 그럴 그거?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들고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둘 중에 너무 하나인가요? 허술하기 그러니까 때문인지 너무 어떤 영장의 어떤 네. 사실관계가 훌륭해서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너무 영장이 허술해가지고 네, 뭐 검토할 게 없고 뭐 반박할 내용도 별게 없고 뭐 이렇게 돼서 2시간 만에 후자는 끝나는지는 아니길 모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보통 뭐 심야 시간대나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의 배임에 어떤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매달린 이유는 유동규가 배임이라면 그 윗선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프레임은 알면 이재명도 배임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런 무능이다. 프레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동규의 배임이라면 유동규의 배임을 통해서 돈을 먹은 데가 어딘가 살펴보는 게 상식적일 텐데.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먹은 데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곽상도, 뭐 박영수, 그 권순일, 뭐 이런 분들. 이 어떤 법조와 언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어떤 네, 사람들. 정치권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유동규가 배임을 통해서 한 패거리를 먹은 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동규가 이 어떤 국민의힘 전신과 법조 비리 세력과 손을 잡고 이재명을 속인 게 그림이 맞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지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동규의 배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딱 그거거든요. 유동규가 배임이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틀을 이렇게 딱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죠. 정해놓고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엉뚱한 틀이에요. 그게 보면 네, 유동규가 배임을 해서 돈을 먹은 쪽하고 이걸 프레임을 짜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프레임인데 네. 이거를 돈은 이쪽에다 먹는 걸로 사실은 나오니까 프레임도 저쪽에다 짠단 말입니다. 그건 네, 안 그렇죠. 맞는 오단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안 맞는 옷이죠. 안 맞는 옷이고요. 사실은 이 대장동 건은 최근에 이제 막 보도가 되기 예. 시작하는 그 소위 하나은행 양주 컨소시엄 예. 양주 공흥리 예. 이 개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표자사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비교를 의미인가요? 해보면 예. 그쪽에서도 그 대장동도 그렇고 LH에서 저 윤석열 후보 장모권 얘기하는 겁니다. LH에서 공영 개발을 하려다가 예. 엎어집니다. 예. 거의 유사하게 전개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여기는 이제 민간 개발을 하는데 LH가 왜 그때 안 했느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주들이 반대해서 안 했다라고 예. 하거든요. 공흥리 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주의 99.8%가 예. 최은순 씨예요. 예. 그 토지에. 예. 그럼 최은순 씨가 반대해서 LH 공영 개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예. 뭐 공식적 답변이니까 지주가 예.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주들이 반대해서. 예. 그리고 민간 개발이 됩니다. 여기도 공영 개발 하려다가 민간 개발로 넘어갈 뻔했던 거를 대장동 성남시장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고정 후보를 빼서 예, 고정 확정 수익을 이익을 뺀 거죠. 확정 수익을 빼서 예, 한 거죠. 확정 수익을 빼서 진행이 됐어요. 예, 양평의 경우는 똑같이 똑같이 진행되다가 하다가 민간이 그냥 민간이 몽땅 가져간 몽땅 거죠. 가져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볼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 확정이익과 예. 말하자면 만약 확정이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 개발부담금 예. 그 공흥리 개발부담금을 보자면요. 양평 경우를 말씀하시죠. 예, 양평 예. 공흥리 거기 보면 처음에 개발분담금이 수익의 원래 수익의 20에서 25% 정도를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빵원된 거 그 사례 예, 말씀하시죠. 빵원이 됐잖아요. 그럼 수익이 없다라고 갔어요. 예. 말하자면 대장동 같은 경우도 확정이익을 먼저 안 가져가고 예. 수익과 런닝으로 그렇죠. 걸면 여기도 수익 없음으로 내지는 수익을 굉장히 그게 이제 적게 잡을 수 있다는 나중에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 안 했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부분이 예. 양평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요. 그래 그럼 이익이 나면 환수하는 걸로 하고 확정이익 없이 갑시다. 예, 그러니까 런닝으로 갑시다. 런닝 개런티로 예, 갑시다. 런닝 개런티로 갑시다. 이러면 나중에 이 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99% 했냐면 네. 비용이 이만큼 들어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쪽에 당신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간다 이거죠. 네. 근데 양평 사례가 딱 양평 그랬고요. 사례가 딱 그렇잖아요. 예. 양평 사례가 처음에 17억 원 정도 수익의 20%를 17억 원으로 잡았으니까 예. 꽤 많은 수익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한 석 달 뒤에 5달 뒤에 보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가 돼요. 예. 아니 그것도 또 웃긴 거지만 네. 양평군 측의 입장에서 또 업자들이 수익이 이거밖에 맨 처음에 이만큼을 주기로 했다가 네. 수익이 이만큼이에요 하니까 네 그-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했죠. 그러다 수익이 빵원입니다 하니까 수익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해봐서 그렇군요. 또 이런단 그럼 말이에요. 개발분담금을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1억 8천인가를 또 받았어요? 또 받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니들 해보니까 1억 8천 정도는 개발부담금 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17억 원이었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익을 가져가고 런닝 개런티를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양평처럼 하면은 이거 런닝 개런티 걸었다가 확정이익도 안 된다. 대장동에 그걸 적용하면 예를 들어 적용하면 그렇게 확정이익을 되는 안 거예요. 뺏어왔으면은 예. 우리 이익 나는 거 보고 50대 50으로 먹읍시다. 네.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비용 많이 들고서 이익이 뭐 1억 났는데요. 혹은 네, 뭐 맞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혹은 손해 봤는데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네. 설계론인데요. 네,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했으니까 이 어떤 유동규의 비리를 모르면 당신도 배임이거나 바보 아니냐 이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네, 왜 네. 말이 안 되냐 네. 하면 네.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확정이익을 이만큼 뺏어오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걸 감안하고 그 반을 뺏어오는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이익을 먼저. 유동규가 네. 만약 배임과 어떤 뇌물을 먹고 이 전체 이익 규모의 추산을 장난을 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네. 그러면 이 설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 은행장이 뭐 몇 % 이율을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네. 과장이 있다가 거기서 서류 조작하고 뭐 해가지고 그 예금 수치를 조작해서 받은 것처럼 하고 얼마를 빼먹었어요. 그럼 네. 은행장이 설계를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설계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이 택지를 이 토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예. 분양까지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예.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는 이 수익 확정 수익을 뺏어오는 그걸로 설계를 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확정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걸로 설계를 한 거고 그다음에 토지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예. 공영개발 방식으로 민간개발이나 LH에서의 공영개발이 아니라 합동개발 방식으로 가고 예. 이 토지를 어떻게 분양한다. 그 다음에 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은 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여기까지를 큰 틀에서 설계라고 보는 설계를 거. 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됐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는 것과 예. 그 집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인테리어가 이상해졌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 설계를 네. 한 거에 문제가 있다. 그 설계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유동규가 예를 들어 배임이 인정된다고 치고 배임이나 뇌물이 인정된다고 쳐도 그런 부분이죠. 그게 바로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큰 설계와는 그러니까 밑에 토목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을 하자면. 유동규의 여지는 거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 그 인테리어 설계에서 예, 생기는 그런 거고.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는 그렇죠.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이익의 예상치를 뽑아놓고 네. 거기서 50대 50으로 먹자는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유동규가 장난을 쳤다면 이제 재판을 네. 봐야겠지만 장난을 네. 쳤다면 예상치를 감안하는데 저들과 손을 잡고 그 아까 얘기했던 편을 먹고 네, 네. 그 토건 세력과 편을 먹고 네. 그 예상치를 감안한 자료를 조작했다든가 네.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시장이 그걸 설계를 어떻게 거기서 몰랐다고 그거를 비난할 수가 있는가 하는데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임권 관련해서는 유동규까지 가고 정진상으로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동규가 그러니까 그건 간단한 것은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동규의 배임을 통해서 누구 배가 불렀냐만 보면 그 편이 어떻게 그렇죠. 그림이 어떻게 짜이는지 뻔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그 슬라이스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예. 그 시점만을 봐서는 안 되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예. 대장동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을 봐야 된다. 예. 12년을 봐야 된다. 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를 봐야 되고. 근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영장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좀 봐야겠지만 불안한 부분은 뭐 네,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불안한데요. 네,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결국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네, 뭐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시기상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진짜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시기상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거 지금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장동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벌어졌던 것도 결국 2015년에 그때 조모 씨 브로커 했던 조모 10억 정도의 그 알선 수재로 해가지고 돈 받았다는 조모 씨 2015년에 구속돼서 실형 살았어요. 예. 다른 고발 사주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고발 사주. 이번에 이제 공수처인데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 네. 뭐냐면 공수처는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예. 영장을 지금 다시 손준성 검사에게 영장을 두 번째 영장을 이제 친 건데 예. 첫 번째 이제 점검해 봐야 될 거는 왜 한 번 기각됐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예. 그냥 불구속 기소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영장을 쳤단 예. 말이에요. 그 의도는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 겁니까? 첫 번째는 믿고 싶거나 지금 시기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거는 그때 소명되지 않았던 무엇인가 새로 발견해서 소명을 했다. 예, 새로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특히 고발장 작성자를 알아내.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11월 11일 날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11월 11일 예. 날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또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는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않은 채 영장을 재청구했다라는 예. 보도도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무 진전이 없는데 또 청구했으니까 진전 없는데 또 쳤다라고 예. 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너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정말 무능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 공수처가 사실은 이게 본인들이 기소할 수 있는 첫 사건이거든요. 예. 사실상 첫 사건. 예전에 이제 조희영 교육감 사건은 본인들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소할 수 있는 첫 사건이고 예. 첫 영장이었습니다. 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도 참 궁금해요. 그 네. 1호 사건 그 상징성 왜 있는 그랬는지 사건을 모르겠어요. 저 이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한번 진짜 김진욱 처장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고 좀 여쭤보고 왜 싶어요. 1호 사건을 뭐 하여튼 예. 네. 예.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이번에 재청구를 했다면 이 부분이죠. 범죄가 소명됐다. 예. 그리고 이게 중대하다. 예.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논리,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영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내지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 예. 이 부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전이 없이 공수처가 영장을 또 쳤다면요. 네. 의도는 뭔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 진전 없이 쳤다면 저는 그래서 진전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진전이 거죠. 있었겠죠. 예. 네. 그래서 아니 진전이 없이 또 영장을 쳤다는 건 설명 불가능한. 설명 불가능합니다. 설명 불가능한 일이고 뭐 한다고 했다는 안가님 이런.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알리바이 만들기 뭔가 하려고 했다. 뭐 공수처가 그럴 이유까지야 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소명된 예. 범죄가 중대하고 그 소명된 범죄가 중대하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사실 증거인멸에 저는 우려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말 맞추기도 증거니까 굉장히 이 진술 자체가 증거고.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손준성 영장이 기각될 때 이미 기각된 거 아닌가요? 네, 한번 예. 지난번에 예.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사실은 그때 기각된 이유는 예. 수사를 협조를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영장을 쳤고. 그랬는데 손준성 검사 측은 나는 협조를 했는데 이거 뭐 일정 조율을 했을 뿐이다.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영장 기각 사유에도 그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그 한번 믿어주자라는 게 주요한 기각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보자면 계속 수사에 비협조 그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나마 수사를 진술을 하러 공수처에 나오게는 했다. 그런 나오긴 나왔다 이제. 나오기는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영장이 나오려면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걸로는 안 되고요. 이번에 재청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소명된 범죄 혐의가 매우 중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 세 단계가 전부 입증이 돼야 아마 영장이 나올 겁니다. 그 세 단계에 대한 일정한 자신감이나 일정한 그 어떤 증거를 물증을이나 인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모한 거죠. 공수처도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저는 이 정도로 무모할 수는 없다. 뭔가 있으니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정말 오늘 그 두 건의 어떤 영장 청구건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네, 오늘 내일 계속.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뭐가 정말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우려한 그런 구도에서 나오는 영장 청구는 아니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요. 검찰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시원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는 뭐 곧 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았는데 또 왜 조용한 추석 건가요? 때부터 소환한다고. 그건 어떻게 아직도 소환을 안 해요. 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고 5명 자료 다 구속돼 확보돼 있습니다. 있고. 근데 왜 조용히 어떤 아무 얘기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순차적으로 사실은 구속이 되고 기소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의가 없다. 주가 조작에 고의는 없었다. 일관되게 어떤 그런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그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그랬다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해서 혐의를 털어줘야죠. 그렇죠. 그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적어도 그러면 김건희 씨를 부르기 전에 최은순 씨를 먼저 부를 수도 있어요. 뭐 배우자라서 부담스럽다면. 근데 최은순 씨도 불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참 어떤 정치를 검찰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참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권한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약에 김건희 씨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히 자료가 나와 있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쉽게 덮지 못할 텐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시기를 조절을 하는 것인지. 이걸 덮었다간 검찰 조직에도 정말 거대한 후폭풍이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덮으려고 그런다면. 저는 이게 검찰이 이렇게 본인들이 단기간에 뭔가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대선을 지나고 뭐 조금 더 지나서 기소를 해서 결론은 다 대선 1심 판결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 1심 판결이 다 대선 뒤에 나오게 생겨버렸어요. 예. 기소가 지금 12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은 다 대선 지나고 나오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이면 판사 그 인사철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판사 담당 재판부가 다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전부 다 지금 12월 달에 줄 기소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결과는 대선 이후에 3월 9일 이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판결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예, 기소라도. 기소라도 일단 소환이라도 소환이라도.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들은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그렇습니다. 이게 때는 저 권한 그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네. 이 검찰이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검찰이 혹이나 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어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수사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마. 아마도 그게 단기적으로 본인들에게는 뭔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지 살 수 있는 모르겠지만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번 대선은 우리가 핸들링할 좌우할 수 수 있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그 그림하에 만약에 뭘 조율하고 이 어떤 템포를 조절한다면 본인들은 그게 굉장히 어떤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 시대의 마지막을 앞당기는 겁니다. 앞당기는 행위란 것도 검찰분들도 똑똑하니까 아실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 1막이 끝났다면 예. 이번 대선 지나고 나서는 만약 그런 의도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상하거든요. 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지금. 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 2막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쪽을 편드는가를 떠나서 검찰이 저걸 좌우할 정도의 힘을 아직도 막강하게 혼자 휘두르고 있어. 그 안 사실 돼, 자체만 그건 안 되지 하는 공감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이 야 쟤네들 너무하네. 너무 힘이 세구나.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이 힘을 잃으면 그 휘둘릴 수가 있고 피해자가 네.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공수처의 무능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어떤 조치가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지금 네. 공수처가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그 손준성 검사 영장 재청구는 굉장히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그 결과가 결과가요. 결과가 네. 결과가 정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길 것 허당으로 같아요. 그 영장을 청구했다면 공수처의 무능에 대해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건 이거 역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야 옛날에 특수부가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런 특수부 방식의 그쪽으로 잔인한 네. 이런 수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잔인한 수사 방식, 수형자를 괴롭히거나 가족 전체를 인질로 삼거나 표적 수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그리고 수사를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모욕감 예. 때문에 자살한다거나 이런 수사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런 수사 방식이 아니라 인권적이고 원칙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범죄 행위를 또 정무적 판단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그렇습니다. 자원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자원을 줘야죠. 지금 실력 있는 검사분들이 공수처에 더 많이 지원해서 가는 세상. 네, 네. 그런 세상 그런 검찰이 돼야겠죠. 뭐, 일단 예. 공수처는 그 인사 고과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지 않고 좀 했으면 지금 좋겠어요. 생각에서는 어떤 신설 조직 검찰의 어떤 그 동질적 정서상 똑똑한 분들이 간다고 손들기는 어려웠던 뭐 그랬던 부분이 있죠. 예, 그랬던 부분도 예. 있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진짜 어떤 그 사법고시를 볼 당시에 뭐 사법고시건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던 그 당시에 저는 90% 이상은 그래도 이 사회의 어떤 정의라는 또 화두를 그럼요. 들고 공부를 시작했던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 조직에 들어가서 그 검찰의 동질성이나 검찰의 어떤 검사 동일체 조직, 원칙, 예, 뭐 정서적 동질성, 네. 혹은 조직 이기주의, 혹은 겁박, 뭐 잘 나가는 어떤 그 조직의 이런 거에 한멸을 느끼고 다시 또 본인도 동화되고 네. 이런 상태를 떠나서 음. 이제 정말 어떤 그 뿌리 깊은 자긍심, 뭐 네. 정의, 사회 정의, 뭐 네. 이런 걸 위해서 한번 상당수 그 검사님들이 뛰는 조직, 네. 그건 정말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걸 못했던 게 이제 정치적 외압, 외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외압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검찰 자체가 정치를 했고, 검찰 자체가 권력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수처는 어쨌든 간에 외풍으로부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막을 예. 확실히 분리된 조직으로 쳐놨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정치적 외압도 거기에 흔들리지도 말고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예.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력까지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래 니들이 어려우니까 내가 다 이해해줄게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정말 똑똑한 분들도 공수처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고 네. 뭐 이런 조직이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그래서 뭐 조직 같습니다. 경제적이로든 뭐든 좀 많이 주고.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그 생각에. 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듬뿍 드리고라도 똑똑한 분들이 가서. 아니 왜냐하면 네. 검찰에서 그걸 조직을 쭉 유지하고 있는 그 상명하복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현주 변호사가 항상 하는 예. 말이거든요. 예. 이거는 자기 캐시카우다. 예.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서 그렇죠. 예. 나중에 전관예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사람한테, 박혀 있고 예. 뭐 전화 변론 이런 걸 너무 부끄러움 없이 예. 하는 것들을 저도 곁에서 지켜봤거든요. 예. 수임하지도 않고 실력이 돼버리는. 예. 예. 전관이 실력인 예. 실력이 이게 수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전관이라는 것 자체가 박영수 특검한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렇죠. 대단하죠. 전화 한 통으로 딱딱. 예. 기소될 뭐, 것과 기소 안 될 거를 다 그것을, 추려주잖아요. 조모 씨를 그 수사 안 하게 했다고 의심받는 능력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들이 다 어떤 그런 전관과 특수부의 어떤 네. 인연. 예. 이런 걸로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공수처에 가 있는 검사님들은 그런 것과는 절연하고 예. 대신 돈 많이 드리고. 예, 그래서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 많이 드리고 차라리. 나오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가서 훌륭한 사건 했으니까 그거 하시면 변호사로서 되죠. 인정받아서 예. 뭐 그런 어떤 예. 정관예우 말고요. 네, 네. 하여튼 뭐 좀 나지겠죠, 뭐. 네, 기대합니다. 나지겠죠, 시간 지나면.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뚝 끊는 매력. 툭 끌어야 됩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영장 나오는 날이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